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우리 동네에요, 몽유병 환자가 있었어요. 저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동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막 늦은 밤에 동네를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다녔다고 합니다. 그러던 하루는 진짜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. 그 남자가 맨정신에도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는 어느 나무 위에 꼭두 새벽부터 올라가 있는 거예요. 물론 이건 제가 본 건 아닙니다. 근데 더 황당한 사실은 그 남자가 자기 집에 있는 식탁에 의자 있죠. 그 의자를 나무 위로 가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의자를 걸쳐 중심을 잡고 앉아있던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새벽에 담배 피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한 동네 사람이 그 사람 보고 "아유 코비야, 너 거기서 뭐하냐? 위험하니까 내려와!" 하고 소리를 쳤어요. 하지만 아무리 하염없이 불러도 꿈속에 있을 그 사람은 들은 채 만취했다고 합니다. 그치만 그 사람을 목격한 그 담배 피던 사람은 한참을 정신 차리라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대요. 그러다가 이윽고 그 사람이 번뜩 정신을 차린 겁니다. 하지만 정신을 차린 직후 그 나무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.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이 공중에 그 높은 나무에 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. 그리고 사실 그 나무의 높이가 사람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죽을 만한 높이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잠결에 대비 안 된 사람이 그대로 머리부터 떨어졌으니까 죽어도 이상할 건 없었죠. 근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나무 위에 올려져 있던 의자 있잖아요. 몇 년 동안을 그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. 태풍이 지나가도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. 저는 그 올려진 의자를 실제로 봤었는데 진짜 직접 보면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으며 또 어떻게 저 의자까지 가지고 올라갔는지가 참 미스테리입니다. 08년도였나? 전군 최초로 무박 2일 완전군장 100km 행군을 했었습니다. 그거 하니까 당시 2,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더라고요. 아무튼 우리 부대야 2사단 예비사단이라 맨날 걷고 산 타는 게 기본 일과인 부대라 100km는 뭐 쌉가능이지 하고 있었고, 실제로 40km까지는 순식간이었습니다. 헐, 벌써 40km 걸음? 이런 수준으로 말이죠. 그런데 첫날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니까 잠도 안 자고 잘 걷던 애들이 상태가 메롱해집니다.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리고 한 90km쯤 걸었을 때가 이틀째 저녁이었는데 그때 양구대교 밑으로 가족들이 피크닉 와서 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. 근데 제가 앞사람의 군장만 보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3인으로 구성된 아빠, 엄마, 어린 딸 이렇게 3명인 가족이 우리들의 행군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민간인이 왜 군인들 행군하는데 같이 오지? 하는 생각이 들 무렵에 가로등 밑에 다가가니까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또 걷다가 어두운 구간을 다시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같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 세 가족 중에 어린 딸이 고개만 돌려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는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. 아니, 잠도 못 자고 짜증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귀신이란 생각은 전혀 못하고 아무리 짜증나도 민간인한테 뭐라 못하니까 얘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또 앞만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
한 10분간 휴식을 취할 때였어요. 당시 제가 8번 기총부사수고 맞선임이 9번 유탄수라서 선임이 제 뒤에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저보고 야, 너 괜찮냐?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하여 저는 아이, 이까짓 거 하루 이틀 안 자는 거 끄떡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, 그거 말고 네 앞에 있던 3명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맞다. 아니 김상병님, 군인들 행군 중에 민간인이 이렇게 와도 됩니까? 하고 물어보니까 저보고 너 그게 민간인처럼 보였냐?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보기엔 거뭇거뭇한 사람의 형체 셋이 보였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자꾸 제 어깨에 올라타서 귀에 대고 웃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에이, 그럴 리가 있습니까? 귀신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 선임이랑 제가 다른 분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해요. 다들 생긴 건 달라도 검은 사람의 형체 새 형체를 봤다고 하더라는 거죠.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했습니다.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당시의 모습은 뭐 귀신이란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답니다. 도대체 저희가 그날 봤던 건 뭐였을까요? 엄마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해줬던 얘기인데 그냥 뭐 지나가듯이 긴 얘기는 아니라서 엄마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분의 친척인지 아니면은 뭐 과거의 고향 사람인지 정확히 누구 이야기다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과거에 살던 동네에 어느 여자가 하나 있었대요. 부부가. 근데 이 여자가 애를 낳을 때마다 애가 계속 줄줄이 죽었대요. 요즘 같은 시기야 뭐 워낙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애들 보살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들 돌잡이 같은 거나 아니면 백일잔치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. 애들이 잘 죽으니까. 근데 내리 5명이 죽었대요. 얘를 5, 6년에 걸쳐서 애를 낳는다고 하면은 5명의 아이가 연달아 죽었대요. 애를 낳을 때마다. 멀쩡하게 애를 잘 낳았는데 젖 먹이고 자다 보니까 눈 떠보니 젖 먹던 애기 뭐 죽어있고 애 재워놓고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왔다 그랬나 뭐 밭에 나갔다 왔다 그랬나 그랬더니 또 애기가 죽어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애기가 계속 죽었대요. 근데 이제 한 6째를 가질 때였대요. 5명이 죽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6째 가질 때 너무 애기가 자꾸 죽으니까 무속인이 아니라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영화 마더 보면 원빈 엄마가 정식 한의사 이런 건 아닌데 막 침도 놔주고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처럼 시골에는 좀 야매 같은 게 많았대요. 뭐 침도 놔주고 그리고 뭐 소위 신기 있는데 무당은 아닌데 막 관상 봐주고 손금 봐주고 좀 신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 동네에.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. 애를 낳을 때마다 애가 자꾸 빠진다. 그러니까 이번에 애를 낳을 때는 부엌에 있는 가마솥 같은 솥단지 있지 않느냐. 애를 낳을 때 그 솥단지에 갖다가 받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이나 애가 죽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정말로 그 다음번에 애를 낳을 때 엉덩이 밑에 그 가마솥 같은 거를 받쳐놓고 애를 낳았대요.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솥단지에 받쳐서 낳은 아기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